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어깨 통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60대 초반의 김영수 씨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밤사이 몇 번이나 뒤척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증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세수를 하려는데 팔을 올리는 동작이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목은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두툼한 외투를 꺼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외투 없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한쪽 팔을 소매에 넣고 다른 쪽 팔을 뒤로 돌려 소매를 찾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리려고 하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외투는 어깨에 반쯤 걸쳐진 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동작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해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외투 하나 입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반대쪽 팔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매를 끌어당겨 겨우 외투를 입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옷을 입는 행위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김영수 씨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50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높이 들 때만 아팠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밤이 되면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김영수 씨는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또다시 어깨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손잡이는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잡았던 높이인데 지금은 그 높이에 팔을 올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더 아플까요?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했는데 왜 내 몸은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정말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걸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아픈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통증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옷을 입는 것도, 머리를 감는 것도,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것도 모두 힘들어졌습니다. 김영수 씨가 처음 병원을 찾은 것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만 약간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의사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뼈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깨 주변 조직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온찜질을 받고 전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사는 어깨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스트레칭을 도와주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열이 어깨를 감싸고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오히려 물리치료를 받은 날 저녁에는 더 아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치료사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누워있으면 어깨가 더 아팠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어깨가 아팠고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 어깨가 불편했습니다. 결국 반드시 누워 있어야 했는데 그 자세로 계속 있다 보니 허리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조금 잠들었다가도 뒤척이다가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면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뒤척이다가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베개가 맞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 베개를 바꿔봤습니다. 낮은 베개, 높은 베개, 메모리 폼 베개까지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샤워할 때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머리를 감으려면 팔을 위로 올려야 하는데 그 동작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한쪽 팔로만 머리를 감으려니 제대로 감길 리 없었습니다. 등을 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을 뒤로 돌려야 하는데 그 동작을 하려고 하면 어깨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속옷을 입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 불에 지어 끈을 뒤로 채우는 동작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수 씨의 아내도 같은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앞에서 채우는 형태의 속옷을 새로 사야 했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낼 때,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을 때, 식탁에서 반대편에 있는 반찬을 집을 때까지 일상의 수많은 동작들이 하나하나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했던 동작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나도 그랬어. 50견은 다 그래. 시간 지나면 낫는데. 찜질 열심히 하고 스트레칭 꾸준히 하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1년쯤 지나니까 좀 나아지더라. 하지만 그런 말들이 김영수 씨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1년을 이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건가요? 혹시 더 오래 걸리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기는 할까요? 2달째 김영수 씨는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새로 찾은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 주변에 염증이 조금 있네요. 주사를 한번 맞아보시죠. 주사를 맞았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였습니다. 의사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며칠은 확실히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팔을 올릴 때 통증이 덜했고 밤에도 조금 더 잘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통증은 다시 시작되었고 밤에는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한 번 더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영수 씨는 망설여졌습니다.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통증을 줄이는 게 과연 답일까요?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들은 모두 어깨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요. 물리치료도 주사도 모든 것이 어깨 부위의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요. 목도 뻣뻣했고 등도 무거웠습니다. 어떤 날은 어깨보다 목이 더 불편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려고 하면 목 뒤쪽에서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어깨까지 통증이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무도 목이나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가 목도 불편하다고 말하면 의사는 그건 자세 때문일 수 있다고 간단히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목과 어깨가 함께 아픈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50견을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라고 했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정보는 찜질이 중요하다고 했고, 어떤 정보는 냉찜질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정보들 속에서 김영수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의견이 제각각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자신은 나아지지 않는가였습니다. 넷째 달이 되었을 때 김영수 씨의 일상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외출하는 횟수가 줄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골프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클럽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아내는 여러 병원을 알아보며 좋다는 곳은 다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병원을 찾았습니다. 새로 찾은 병원에서는 MRI 검사를 권했습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김영수 씨는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회전근개에 약간의 손상이 있고 관절낭이 좀 두꺼워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착성 관절낭염의 소견입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그것이 50견의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가 염증으로 두꺼워지고 굳어지면서 어깨의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김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깨를 다친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더 잘 생기기도 하고요. 김영수 씨는 당뇨는 없었고 어깨를 다친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아프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이해가 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구체적인 원인을 알고 싶었습니다.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어깨를 움직이며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는 치료였습니다. 처음 받을 때는 상당히 아팠습니다. 치료사는 조금 아프더라도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굳어진 관절을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도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가동 범위가 조금 늘어난 것 같기도 했지만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은 후에는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가도 어떤 날은 좀 나은 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날따라 덜 아팠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더 아프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팔보다 등이 더 무거운 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건데 정작 등이 더 불편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등 중간쯤 견갑골 사이가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이었습니다. 목의 뻣뻣함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김영수 씨는 그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어깨는 어깨 문제고 목은 목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니 목이 특히 뻣뻣한 날은 어깨 통증도 더 심했습니다. 이런 관찰들을 병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목도 많이 뻣뻣하고 등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어깨가 아프니까 다른 부위도 긴장하는 겁니다. 어깨가 좋아지면 목이나 등도 나아질 거예요. 김영수 씨는 그 말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깨 때문에 목과 등이 아픈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5달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씨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다니고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고 밤에는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아니면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닐까요? 김영수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노화라는 단어가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깨 하나 제대로 못 쓰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자존감도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6째 달이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영수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을 때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 걸어 나가려는 순간 옆에서 천천히 주차하려던 차가 실수로 살짝 밀고 들어왔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차는 거의 정지한 상태였고 김영수 씨의 다리를 가볍게 건드린 정도였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사과했고 김영수 씨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목이 평소보다 훨씬 더 뻣뻣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려고 하면 목 뒤쪽에서 당기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사고와 관련이 있을까요? 사흘이 지났지만 목의 불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도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익숙해졌던 통증이었는데 사고 이후로 다시 심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형외과가 아니라 신경외과를 찾았습니다. 교통사고 후의 증상이니 목을 전문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와 함께 목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경추 주변 근육에 긴장이 있고 CO-C6 부위에 약간의 불안정성이 보입니다.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목 주변 인대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이 안 좋으면 어깨도 아플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어깨와 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CO와 C6 신경은 어깨 주변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 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 씨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느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목이 뻣뻣한 날 어깨가 더 아팠는지, 왜 어깨만 치료해서는 나아지지 않았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 어깨 통증도 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깨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목의 불안정성이 어깨 주변 근육들을 계속 긴장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이 불안정하면 우리 몸은 보호 메커니즘으로 주변 근육들을 긴장시킵니다. 그게 오래 지속되면 어깨 근육들도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그러면 어깨 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동안 받았던 치료들을 떠올렸습니다. 물리치료, 주사, 도수치료, 모두 어깨에만 집중했던 치료들이었습니다. 목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깨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목, 등, 자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곳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김영수 씨는 지난 몇 달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목도 함께 봤다면 지금쯤 많이 나아져 있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어깨만 치료해서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제 목도 함께 치료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앞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목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경추 주변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인대가 약해진 상태를 방치하면 계속 재발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궁금했습니다. 인대가 약해졌다는 건 어떻게 치료하나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인대 자체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프롤로테라피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약해진 인대에 특수한 용액을 주입해서 조직의 재생을 돕는 방식입니다. 김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안전한 치료인가요? 네,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통증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약해진 조직이 스스로 회복되도록 돕는 원리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한두 번에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보통 몇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으며 점진적으로 개선됩니다. 김영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던 터라 새로운 치료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라는 점에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치료날 김영수 씨는 긴장했습니다. 치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목 뒤쪽을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CO-C6 주변의 인대 부착 부위에 주사를 놓을 겁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견딜만 합니다. 주사를 맞는 동안 김영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끔한 느낌이 들었고 목 깊숙한 곳에 뭔가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일어섰을 때 목이 뻐근했습니다. 의사는 이틀 정도는 불편할 수 있다고 미리 말했습니다. 치료 부위에 일시적인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재생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목은 여전히 뻐근했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평소보다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돌리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김영수 씨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팔을 올릴 때의 통증이 이전보다 덜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관찰해 보니 확실했습니다. 어깨 자체를 치료한 건 아닌데 어깨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다음 진료 때 김영수 씨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목 치료를 받았는데
어깨가 좋아지는 게 맞나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몸은 부위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특히 목, 어깨 등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목뼈에서 나온 신경들이 어깨 주변 근육들을 지배합니다. 목이 불안정하면 이 신경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깨 근육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목을 안정시키면 신경 기능이 회복되고 그러면 어깨 근육들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김영수 씨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느꼈던 모든 증상들이 설명되었습니다. 왜 목이 뻣뻣한 날 어깨가 더 아팠는지, 왜 어깨만 치료해서는 나아지지 않았는지, 그럼 처음부터 목을 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통증이 있는 부위만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환자분도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면 의사도 어깨를 먼저 보게 되고요. 목까지 연결해서 보려면 조금 더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김영수 씨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했다면 몇 달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목 치료를 받으며 김영수 씨는 점차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 치료를 받고 나서는 목의 가동 범위가 더 늘어났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돌리는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는 상태를 확인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대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목 주변의 불안정성이 개선되면서 근육들도 덜 긴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어깨의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여전히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몇 달 전의 극심한 통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밤에 잠들기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자세로 누워도 불편했는데 이제는 옆으로 누워도 통증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치료와 함께 운동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치료로 인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목과 어깨 주변 근육들을 적절히 움직여주고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사와 상담하며 김영수 씨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배웠습니다. 어깨를 무리하게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목과 견갑골, 흉추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운동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호흡과 함께하는 흉추 운동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에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가슴을 앞으로 펴고 숨을 내쉬며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동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가슴을 펴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운동을 하고 나면 등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운동은 벽을 이용한 견갑골 운동이었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양손을 벽에 댑니다.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며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펴는 동작입니다. 이때 견갑골이 등 중앙으로 모였다가 벌어지는 움직임을 의식하며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이 운동들의 공통점은 어깨를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깨 주변의 다른 부위들을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의 움직임, 견갑골의 움직임, 흉추의 움직임을 개선하면 어깨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원리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이 운동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면서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몸이 더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김영수 씨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투를 입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고 샤워할 때 머리를 감는 것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무리하면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쉬라는 신호, 무리하지 말라는 신호. 김영수 씨는 이제 그 신호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변화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속옷을 입다가 김영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뒤로 손을 돌려 끈을 채우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해낸 것입니다. 몇 달 동안 할 수 없었던 동작이었습니다. 샴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거품을 내는 동작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손으로만 조심스럽게 머리를 감았는데 이제는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을 때 김영수 씨는 잠깐 망설였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팔이 올라갔습니다. 통증 없이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면서 김영수 씨는 울컥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동작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집에서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꺼냈는데 이제는 그냥 팔을 뻗으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 몇 달 동안 할 수 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깨 자체를 치료한 건 아니었습니다. 목을 치료했을 뿐인데 어깨가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원래 좋아질 시기가 되어서 좋아진 건 아닐까?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 하지만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명확했습니다. 목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부터 어깨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 몇 달 동안은 아무리 어깨를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목 치료 후에는 급격히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진료 때 김영수 씨는 의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깨 치료는 하지 않았는데 왜 어깨가 좋아지는 건가요? 의사는 인체 모형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목뼈에서 나온 신경들을 보세요. 이 신경들이 어깨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C5, C6, C7에서 나온 신경들이 견갑골 주변 근육들과 어깨 근육들을 지배합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목이 불안정하면 이 신경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깨 근육들이 비정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견갑골도 제 위치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견갑골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어깨 관절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의사는 계속했습니다. 반대로 목을 안정시키면 신경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어깨 근육들의 긴장이 풀리고 견갑골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견갑골이 잘 움직이면 어깨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어깨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럼 어깨 통증의 원인이 실제로는 목에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환자분의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깨 자체에도 염증이 있었지만 근본 원인은 목의 불안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깨를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김영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부위별로 따로따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부위가 연결되어 있고 한 곳의 문제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럼 저처럼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목도 함께 확인해 봐야 하나요?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어깨 통증이 목 때문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라면 어깨만 보지 말고 목 등, 자세 등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영수 씨는 자신의 어깨를 만져봤습니다. 몇 달 동안 통증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어깨.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김영수 씨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몸이 보내온 신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이 뭉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니 어깨가 뻐근한 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자세가 조금 구부정해진 것도 괜찮다고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말려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이 자세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신호,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신호들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쉬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상황은 많이 악화된 후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깨만 아픈 줄 알았지만 사실 몸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목도 등도 어깨도 모두 연결되어 있었고 한 곳의 문제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건 몸이 쉬라고 돌아보라고 보내는 신호였는데 김영수 씨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참기만 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붙이고 그저 통증을 억누르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없애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른 일이었습니다. 통증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통증은 계속 돌아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자신의 생활 습관들을 돌아봤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습관,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습관,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컴퓨터를 볼 때 고개가 앞으로 나가고 어깨가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 자세로 몇 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목과 어깨의 근육들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었고 그게 쌓이고 쌓여 결국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불편하다는 신호가 오면 자세를 바꾸고 아프다는 신호가 오면 쉬고 뭉쳤다는 신호가 오면 움직이겠다고. 회복의 과정은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자신의 몸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뻗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동작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호흡 운동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양손을 머리 뒤에 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펴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원위치로 돌아오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했습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나면 등이 가벼워지고 어깨도 편안해졌습니다. 벽을 이용한 견갑골 운동도 계속했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팔꿈치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이때 견갑골이 등 중앙으로 모였다가 벌어지는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운동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자세가 조금씩 펴지고 앞으로 나왔던 목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려 들어갔던 어깨가 자연스러운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아픈데도 억지로 움직였다는 것을요. 통증을 참으며 무리하게 팔을 올리고 무거운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몸의 신호를 눈여겨봤습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증 없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오히려 빨리 좋아졌습니다. 억지로 무리하는 것보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을 때도 자세를 의식했습니다.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편안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익숙해지니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잠자리도 바꿨습니다.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몸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과 어깨가 훨씬 편안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식습관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대와 관절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 먹었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닭발이나 돼지 족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우유와 치즈 등을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귤,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을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물도 충분히 마셨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인대와 디스크의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니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김영수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은 어깨가 얼마나 아플까였다면 이제는 오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외투를 걸칠 때의 가벼움을 느낄 때마다 김영수 씨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기에 지금의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손을 위로 뻗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을 때, 머리를 감을 때, 이 모든 동작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미뤘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안아 올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 당신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같이 굳어 있었다는 것을요. 통증이 있는 동안 점점 움츠러들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서 자신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면서
마음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고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삶에 대한 희망도 되찾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는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깨만 보지 말고 목도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좋아졌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좋아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원인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 김영수 씨는 이제 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 어깨, 등, 허리, 다리. 모든 부위가 연결되어 있고 한 곳의 문제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가 아프면 그 부위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아픈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자세 때문인지, 특정 근육이 약해서인지, 다른 부위에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통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참고 살아야 해라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조직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증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조건일 뿐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을 찾으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 자신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몇 달 만에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픈지, 어떻게 해야 나아지는지를 알면 몸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자신의 의지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의사와 치료사가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몸을 책임지는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같은 고민을 하는 시니어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탓만 하지 마세요. 원인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수 씨도 여러 병원을 다녀야 했고 몇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김영수 씨는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세가 좋은지,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1년 후 김영수 씨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켰습니다. 어깨는 가볍고 목은 편안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며 옷장에서 외투를 꺼냈습니다. 한쪽 팔을 넣고 다른 쪽 팔을 자연스럽게 뒤로 돌려 소매를 찾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1년 전 이 동작 하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떠올리며 김영수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느꼈던 절망감이 생각났습니다. 외투 하나 제대로 못 입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막막했던 그 기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외투는 자연스럽게 어깨에 걸쳐졌고 단추를 채우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이렇게 벅찰 수 있다는 것을 김영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굳어있던 건 어깨만이 아니었습니다. 삶도 함께 굳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면서 세상도 작아졌고 미래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삶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갈 수 있는 곳이 넓어졌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손주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 올리고 함께 놀아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나이 탓만 하지 말라고, 원인을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당신의 어깨도 당신의 삶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굳어 있는 건 나이가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이야기의 끝은 당신이 쓸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손주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깨는 가볍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회복은 단순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지금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어깨만 보지 마시고 목 등, 자세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위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김영수 씨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원인이 다르고 필요한 치료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원인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분명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